현대사회에서 당뇨병은 너무나 높은 유병률,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 이 높은 유병률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불과 2년 전 통계에서는 성인 인구 10명당 1명꼴로 당뇨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통계로는 7명당 1명꼴로 당뇨에 걸린다고 하는군요.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65살 이상의 인구로 한정해서 보면 3명당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니 당뇨병은 이제 정말 경계 대상 1호 질병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치료의 핵심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가를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실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에이, 다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꼭 다시 한번 환기하기 바랍니다. 평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손쉬운 혈당 관리 요령들입니다. 먼저 혈당을 조절하는 식생활 요령 10가지입니다. 첫째, 알맞은 양의 식사를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는 약간 부족한 듯이 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 식품은 골고루 먹는다.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로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된 식사를 위해서는 밥과 함께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과 시금치, 오이 등의 야채를 반드시 갖추어 먹고 간식으로 우유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식사와 간식 시간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와 식사 사이는 4-5시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넷째, 밥과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우선적으로 줄인다. 당질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곡류와 과일은 당질이 많이 포함된 식품군이죠. 만약 밥과 국, 김치로 식사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당질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되죠. 따라서 고기나 두부, 생선 등의 어육류군의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공복감을 줄이기 위해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한다.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만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먹는 중에 만복감을 느껴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음식의 간은 싱겁게 한다.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의 이용은 줄이시고요. 김치, 젓갈, 장아찌, 소시지, 베이컨, 라면 스프 등의 섭취도 줄이세요. 짠 음식은 국물을 남기시고 조미료 사용도 줄여야 합니다. 일곱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과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맛이 필요할 때는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또 흰 밥이나 흰 국수, 감자 등도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여덟째, 고섬유 식사를 한다. 잡곡밥을 먹고 야채류와 해초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홉째, 금주, 금연은 필수다. 혈당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담배와 술은 최대의 적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담배와 술은 끊으세요. 10번째, 야채국은 하루 1-2회 정도 먹는다. 최근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사법의 하나로 야채국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국을 먹으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채소에 풍부한 좋은 영양분과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고 있죠. 네, 이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운동 요령 10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많이 걸어라. 만보 정도는 필수입니다. 노인에게 특히 좋아요. 에너지 소비에는 걷기가 제일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운동을 하되 식후에 하라. 일반적으로 운동의 효과는 48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부 비만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라. 평소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가 해서 열량을 충분히 써줘야겠죠. 넷째, 운동을 할 때는 저혈당을 조심하라. 운동 중에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뛰거나 어지러울 때는 즉시 당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하러 나갈 때는 사탕 등을 갖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다섯째, 추운 날씨에는 실내 운동을.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추위에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섯째, 운동을 할 때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운동은 그야말로 내 몸에 약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일곱째, 운동 후 음식물 섭취를 늘리는 것은 금물. 운동을 해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됐다고 바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운동량에 비해서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은 의외로 적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덟째,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산이나 수영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홉째, 운동을 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 궤양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신발의 크기죠. 신발은 필히 발이 편하고 잘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10번째, 운동은 여럿이서 같이 하자. 운동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요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설명만으로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음식을 조절한다거나 꾸준히 운동하는 일, 또 술, 담배를 끊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당뇨병은 자신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는 것을요. 당뇨에 걸려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관리한다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